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015년 11월 13일 부산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타의 엉뚱생뚱 고배당 경마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지난주에는 이제 강타가 멋지게 대상경주를 단통으로 맞춰드렸죠. 자, 그야말로 완전 단통입니다. 자, 이 신델라맨의 황금탑 또 유닝엔딩까지 싹쓸이 단통을 적중을 시켜드리면서 완벽하게 상황을 내드렸던 강타입니다. 사실상 신델라맨은 이 사이즈로는 굉장히 우수했던 마필인데 현장 상태를 봐야 되겠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문세영 기수가 싱가포르에서 그날 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은 오늘 승부다. 자, 그리고 현장 상태도 베스트다. 자, 그러니까 예시장 상태가 좋은 만큼 사이즈상 6금인 8번 신델라라면은 승부 의지나 상태 모두 최상인 만큼 강력한 대가리로 놓고 때리고, 본예상 시간에서 강력한 대가리로 놨던 황금탑을 완철로 때려가지고 그야말로 싹쓸이 정충, 그야말로 32.9배, 쌍승이 32.9배, 복승은 21배. 자, 요거 단통으로 맞춰드렸던 강타입니다. 이거 하나로 끝난 거 아닙니까? 메인 승부처의 단통이었는데, 그것도 대상경주의 단통이었는데, 이거 하나로 끝난 게 아니냐 이거죠, 저는.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지난주, 전주에도 해반을 놓고서 또 이 미지마구를 때려서 또 메인 승부처를 대상경주 경남도지사배도 단통으로 때려드렸던 강타입니다. 그러니까 대상경주는, 누가 뭐라고 해도 강타가 최고예요. 왜? 야리줄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야말로 단통은 대상경주에서 먹어야 된다. 저희는 신조를 갖고 있고 누구보다도 대상경주 환수는 대한민국에서 강타가 최고라고 자부를 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일요 하이라이트 승부처 스트롱필드가 무조건 되는 마필이니까 하이라이트 승부처에서 인기마로 팔렸던 3번 항룡비상하고 스마트에어를 잘라드립니다. 제가 무조건 자르고, 대건이는 축이니까 퀸크리켓까지 3마리만 갖고 가면 무조건 맞힌다. 복승 13.4배, 3배, 쌍승이 20.9배. 자, 요거 하이라이트 승부처로 딱 3마리 갖고 맞춰드렸고, 또 이류 현장 승부처였죠. 현장 승부처 6경주에서 이거는 뭐 내일까지 뛰어도 단방이다. 6번 레디칸에 쌈 넣고 현장 승부 단방으로 때려드렸고, 또 골드문 경주도 맞춰드렸죠. 골드문 지풍스타 백두 3마리 갖고, 이건 뭐 내일까지 와도 이것도 3마리 싸움이고, 또 일요 1경주에서 싹쓸이 단통을 맞춰드렸어요. 송황강자 큐피드파크 골드 챔프 3마리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도 제주경마에서 고배당 적중을 맞춰드렸는데, 자타고포 대가리 놓고 남수문을 때려가지고 제주 중배당 3복승이 여기서 얼마가 들어가는데, 영주 신비까지 하면 3복승은 138.1배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맞추셔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그런데 엉뚱한 짓 하고 있고 맨 헛소리나 하고 있다가 이런 거 못 맞히고서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시는데, 사실 이런 거는 끝난 거거든. 하루 경마가 이런 거로 끝난 건데,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뭔 생각을 하고 배팅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또 부산경마 1경주 첫 번째 승부처에서 대가리 월드 챔피언 놓고 2방으로 15.3배 확실하게 맞춰드렸죠. 2방 때리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뭐 때리라고 그랬어요? 사놓고 1번 그 피카 패밀리하고 사놓고 8번 호성지백만 때리면 이거 맞힌다고. 4가 어느 경주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려가지고, 지난주는 뭐 완벽한 대승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번 주도 이제 부산 제주경마는 누가 뭐라고 해도 강타가 최고니까, 저는 왜 딴 데 가서 돈 잃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한 달을 놓고 보면 한 주나 못할까? 나머지 3주는 싹쓸이를 이겨드리는데, 왜 딴 데 가서 부산 제주경마를 하고 계시는지. 제가 부산경마 개장 때부터 부산경마 매출 1위입니다. 거의 뭐 한 번도 접은 적이 없을 정도로 저는 독보적인 존재예요. 제가 10년을 넘게 해서 뭐 식상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그건 뭐 그 사람들 문제고, 전 늘 열심히 하니까요. 그래서 부산 제주만큼은 강타가 지금도 대가리고, 뭐로 보나 대가리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하시는 이 부산 경마, 제주 경마 하시는 분은 여러분들도 이 나라의 부산, 제주 경마만큼은 챔피언입니다. 자, 이래서 여러분들은 무조건 챔피언이다.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경마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금주 부산 경마의 전반적인 흐름은요, 안정과 배당이 골고루 형성될 수 있는 흐름인데, 전반적으로 출전수가 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4경주부터 몰아치기를 해가지고 중반부에서 상황을 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안정적으로 끌고 가다가, 마지막에 이제 또, 유종의미를 걷는 그런 작전으로 이번 주 부산 제주 경마를 임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아자아자 화이팅을 외치며 부산 제1경주부터 힘차게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제1경주입니다. 1억 3천만원. 비카의 자망에 일본 팬텀 브레이드가 출전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아주 빼어난 모습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출전마 등의 여타 마필들과 비교해봤을 때는 능력 및 잠재력 측면에서 대가리 이면은 분명하다. 자, 그래서 일본 팬텀 브레이드는 이 편성에서 무츠마 대가리로 인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편성에서 절대로 빠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팬텀 브레이드를 놓고 때리는 부산 1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 2경주입니다. 1만 문제는 안 되고, 또, 안 돼요. 다 안 되고, 대가리는 6번 위닝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놓고 때리는 말은 6번 위닝 스토리인데, 1만 문제가 선행을 가도 급격하게 지구력 부족을 보여주니까 얘는 안 되고, 숨어있는 말이라면 1번 나우펠리스가 주행검사 때 좋은 능력을 보여줬으니까, 데뷔전 때 완전히 바닥 때려놓고 재워놨거든요. 그러면 이번 경주에서는 한번 승부를 해볼 수도 있는 마필이니까 1번 나우펠리스 조심해야 되고 7번 폭풍거탑도 조심하셔야 되고 또 약간의 공백기를 갖고 있긴 합니다만 이 10번 미스캡틴도 막판 추임력이 괜찮고 빠른 말들이 없고 선두권이 약하니까 안 될 이유는 없다.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는 부산 2경주. 다음은 이제 부산 제3경주입니다. 언프레이깅 어트라는 걸출한 충마가 출전을 하고 있는 가운데 후착 찾기 양상의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선행은 9번 인트로가 나갈 가능성이 있는데 얘도 중반에 가면 걸음이 무뎌지고 지난번에 이제 능력 부족적 판정을 받았던 놈이잖아요. 근데 아직도 뒷심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이제 누가 갖다 찍어 누르면은 그냥 아웃될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사이즈로 놓고 보면 3번, 10번이 단통으로 팔려야 되고 3번, 10번이 들어올 확률이 높다. 그러면 이변이 가능한 마필이 누구냐? 요게 관건인데 4번 포스타가 조교 상태는 좋은데 주행검사 때 모습을 보니까 너무 때리고 들어와서 이건 별로인 것 같아요. 전 얘도 인기 많은 판이다면 얘 좀 덜 보고 싶고 차라리 이거 오르투스라는 신마가 괜찮아요. 신마가 고기가 좀 높은 단점을 갖고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 걸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2번 오르투스도 괜찮고 7번 남도대장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경주. 다음은 이제 부산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너무 빠른 거 아니야, 너? 이렇게, 이게 뭐, 별로 이렇게, 너무 빨리 하는 것 같다는데, 부산 제주 경마는 제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하는 거거든, 지금도. 그러니까, 뭐, 핵심만 얘기해드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해도 헛소리를 많이 하지만, 저는 핵심을 알고 있으니까 핵심만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4번 포리스트 태양을 놓고 때릴 겁니다. 이번 편성은요, 포리스트 태양이 빠른 선행마도 아니고 강선행마도 아니야. 그런데 얘가 선행을 갈 수 있는 편성을 만나서 그러면 당연히 취입이나 선입형 마필들이 강세를 보일 수도 있겠지는 게 일반적인 생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번 포리스트 태양을 대가리를 놓고 때려보고 싶은 이유는 막판 취입이 우수한 마필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똥말들 편성이라는 전제를 깔아놓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4번 포리스트 태양을 대가리를 놓을 수밖에 없다. 왜? 똥말들 기본받을 편성은 누가 장땡이다? 앞장 나가는 놈이 장땡이라는 것이 경마의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4번 포리스트 태양을 대가리로 놓고 때리는 것이 맞다. 자, 그래서 이번 부산 4경주 첫 번째 승부처인데 4번 포리스트 태양을 놓고 때리는 첫 번째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2경주. 지금부터가 이제 승부라고 그랬잖아. 부산 4경주부터. 그래, 제주교차 2경주는 이제 준메인 승부처예요. 여기는 작심 배당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경주이고 배당이 좀 3, 400에 나올 수 있는 경주이고 누구도 믿음이 덜 가요. 사실 2번 무한지대를 꼭 가져가고 싶은 건 마필인데 얘를 놓고 때릴지 아니면 얘를 안고 갈지 얘를 받치기만 돌릴지 어찌됐든 2번 무한지대는 빼면 안 되는 편성이야.
또 제주마 경주이고 또 제주마에 또 일가견이 있는 김대현 등장이고 훈련 상태는 최상이고 기본 능력 자체로도 입상이 가능한 전력이고 그렇다면 2번 무한지대를 뺄 수가 없죠. 얘가 인기 많은 팔리든 어떻든 간에 2번 무한지대는 놓고 때릴 수도 있고 단통으로 바닥에 깔 수도 있고 받치기로 공략을 할 수도 있는 마필이지만 절대적으로 이 편성에서 2번 무한지대를 빼고 때릴 수 있는 경주는 아닙니다. 후착은 터집니다. 제가 지난주에 좀 알아보니까 부산에서도 1명의 기수가 잘릴 가능성이 있고 제주경마에서도 1명의 기수가 머리가 간들간들하고 대가리가 걸려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게 왜 자꾸 터지는지 이유를 모르겠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다음은 이제 부산경차 5경주 부산경마 준메인 승부처로 넘어갑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여기는 터진다 터진다 빰빰빰빰빰 오부지게 터지는 부산 5경주 준메인 승부처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빰빠라밤 얼마나 터지길래 개제라를 떠냐. 강타야 까불지 좀 마라 이 새끼야. 너 때문에 아주 정신이 없다. 10번 시크릿 나이 놓고 할 거예요. 10번 시크릿 나이는 사실 여타 마필들보다는 능력이 2%가 부족해. 왜 부족하냐면 얘는 착한 애야. 그러니까 아주 안정적이야. 그러니까 엄마 말 잘 듣고 아빠 말 잘 듣고 마방 조교사 말 잘 듣는 애야. 그래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성장을 하는 놈이거든. 그래서 딴 놈들은 막 이렇게 성장했다 이렇게 하강했다 이렇게 성장하니까 기본 능력 평균 에버리지로 보면은 10번마가 2%가 부족하지만 얘는 아직까지도 급한 성장을 아주 왕창 성장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성장을 할 수 있는 가능성만 놓고 본다면 10번 시크릿 나인이 굉장히 좋아.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마추픽추 경주에서 불패의 바람을 노린 게 사이즈는 불패의 바람이 약하죠. 당연히 약해. 그렇지만 불패의 바람은 그동안에 10의 비축을 안고서 야 너 진짜 한번 걸리기만 해. 제대로만 한번 뛰면 얘네들 내가 대가리인 걸 내가 한번 보여줄 거야. 언젠간 이러고 있었던 놈이야. 그러다가 그게 편성을 만나서 거기서 쉬입으로 이빨 때리고 들어와서 대가리 쳐버렸죠. 바로 그런 놈이 10번 시크릿 나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부산 5경주는 뭐다? 배당이 와장창창 터져가지고 그냥 우리가 여기서 그냥 항불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경주다. 준비된 10번 시크릿 나인 아주 조신하고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얘가 또 이번에도 착하게 능력을 많이 안 끌어내. 그럼 내가 틀리는 거지. 틀리지만 경마라는 게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확률로 한 경기를 제대로 맞춰버리면 어떻게 돼? 끝나는 거지. 엔드, 디 엔드, 끝! 집에 가! 이렇게 되는 거지. 다음은 제주경차 4경주 제주경마 메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7번 문학소녀 배성아 등장이라도 강하게 누리고 있는 마필이에요. 요 마필은 대가리를 놓고 때릴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자, 그래서 왜 대가리를 얘를 놓고 때리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여긴 땡그라등땡땡땡 땡그라등땡땡 모가지가 달랑달랑하는 놈이 인기 1위로 팔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에 승부를 안 줄 수도 있거든. 또 지가 승부를 안 할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을 놓고 때리면 안 돼요. 여기서 정보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갈까 안 갈까? 그러면 지가 놓여있는 상황 자체가 불안하니까 얘가 승부를 안 할 수도 있고 승부를 이빠이 할 수도 있어. 잘 보이려고. 그렇지만 그런 여러 가지 관계로 봤을 때 승부를 안 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면 저는 뭐 걔는 대가리 굳이 놓고 때릴 이유는 없잖아. 나만 바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문학소녀를 놓고 때리는 게 맞다. 왜? 비하인드가 있으니까. 이번 편성은 비하인드가 있는 거야. 대가리로 팔리는 놈의 비하인드가 있는 거야.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다음은 부산 6경주 메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자, 요거 메인 승부처인데 8번 V맨 놓고 때릴 거예요. 8번 V맨. 왜 8번 V맨이 대가리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일단은 전개가 편하잖아. 4번 쿨런이 선행을 가도 외곽 게이트에서 14번 골드스카이가 선행을 가도 간에
따라가서 3번 매를 붙거든. 따라가서 3번 매를 붙는데 얘는 지난번에 우수한 선행력을 바탕으로 선입전개를 하면서 올라왔던 놈이야. 그러면 이번에 얘가 보여줄 수 있는 건 뭐가 있어? 추입력밖에 없어. 2.5kg의 부정이 늘었지만 등짝 자체가 480다만, 90다만까지 가는 말이니까 부정의 영향은 없다. 그렇다면 8로 부이면은 지난번의 상승세를 또 이어갈 수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일시적인 부진이 아니라 능력 발휘를 하고서 4착이기 때문에 8로 부이면은 현재 상태도 좋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는 마필이라 이번 부산경마 메인 승부처의 대가리로 인정해 줄 수 있는 놈은 8번 부임행이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우입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5경주로 넘어갑니다. 6경주 배당이 터지는데 승부처를 안 한 거예요. 왜? 대가리를 빼니까 틀릴 것 같거든. 4번 소원세상을 안 보고 싶은 경주예요. 그러니까 4번 소원세상이 대가리인데 니 안 보냐? 그래요, 안 보아. 그럼 안 보면 틀리겠네? 그러니까 승부처가 아니요. 일반 경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니가 999로 들어왔어. 그럼 많은 팬들이 안 들을 텐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UCC라도 보신 분이라도 맞춰야 되는 거야. 그리고 뭐 결론 간단하지 뭐. 공짜 손님이라도 손님도 손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곧 있다가 실전 배팅 그 예상을 할 건데 VIP 회원들만 받아서 하루에 4경주 정도 해가지고 승부 경주로 해서 한 50만원씩 가상금액을 갖고 때릴 거예요. 그래서 1일 5만원을 받아서 VIP 회원을 위한 이제 그거를 할 건데 제 문자 손님 중에서 자꾸 이제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 야, VIP를 한번 하면은 어느 경주에 힘을 줘야 될지 모르겠어. 뭐 당신이 때리라고 그러는 경주에 한번 때려볼게. 그러다 보니까 돈을 많이 못 먹어. 당신이 잘 맞히긴 잘 맞히는데 그거 한 방도 있고 그런데 당신이 때리라는 경주에 한번 때려가지고 몇십만원 때려가지고 그거 먹으면 많이 먹을 것 같은데 그 조절이 좀 안 되는 것 같다. 우리들 실력이 없어서 그런 건지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어서 고민을 하다가 드디어 하기로 했어요. 그냥 돈 빨아먹는다고 생각을 할까봐 안 했었는데 자꾸 해보자고 그러니까 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그러면 4번 소원세상이 대가리로 팔리는데 얘를 덜덜하게 본다? 조교도 좋대는데 덜덜하게 본다? 그러면 누구를 볼 건데 6번 부르 같은 마필을 좋게 봐요. 그러니까 요 마필이 이번에는 능력 사이즈로 좀 무조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4번 소원세상이 근간 2번의 경주에서 장우성이가 타고서 출중한 능력을 보여주며 연속 우승을 해서 3연승에 도전을 하고 있는 마필이긴 한데 실질적인 사이즈로 보면 4가 센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얘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배당이 터지는데 6번 부루 같은 마필들이 좋다. 4번은 좀 덜덜하게 본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제주교차 5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부선 7경주입니다. 이 경주는요, 2번 유성 파이팅과 3번 슈프림 매직이 대끼리가 팔려야 되고, 또 얘네들이 또 댕댕거리고 들어오는 게 그림 자체는 가장 안정적인 그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댕댕거린다 하더라도 꼭 가져가야 되는 마필은 7번 에이스 총목이다. 제가 이거 복귀를 딱 뜨는 순간에 뭘 느꼈냐면 560kg니까 얘가 평균 체중이 옛날 어셈블리라는 마필이 있었어요. 30초에. 근데 걔가 580kg, 90kg가 나가가지고 그 게이트가 모자라가지고 시프 짝이 막 안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시프가 아주 크고 그냥 덩치가 컸단 말이 있었는데 얘 560kg니까 엄청 크죠 얘도. 그러니까 이런 마필을 재검을 받고 재검을 한 26주 만에 출전한 장기경만해서 이제 재검 때 모습을 보니까 걸음이 장난이 아니야. 그러니까 보렐리가 이 마필을 처음 기승하는데 재검하고서 근데 보렐리의 표정이 뭐냐면 야 얘가 덩치가 이렇게 크고 바본 줄 알았는데 와 얘 스피드도 괜찮고 말이 굉장히 잘 뛰네. 그리고 첫 기승을 했는데 내 말을 너무 잘 듣네. 이런 얼굴 표정이 생생했어. 그러니까 말이 너무 좋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던 말이라서 2번, 3번을 인정해더라도 7번을 굉장히 강하게 보고 싶은 그런 느낌을 받았던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교차 7경주입니다. 준메인 승부처. 여기서는 8번 빨리 전진이 능력상으로는 대가리예요. 능력상은 대가리인데 이제 조교는 누가 좋았냐면 9번 청하모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벌써 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보다 한 번 빠르게 제주 경마는 부산 경마는 공부도 해놓고 정보도 받아놓고 이 마필의 비하인드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잘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괜히 잘하는 게 아니야. 남보다 노력을 더 많이 하니까 그렇게 잘하는 거지 괜히 잘하는 게 아니야. 맨날 어떻게 무당 경마를 그렇게 평균 에버리지를 대가리를 세울 수가 있냐고. 천만에 만만해.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제가 현장 실전 배팅을 하든지 아니면 무슨 방송을 하든지 이제 저희가 방송 인터넷 경마 방송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 주식 같은 이런 데이터를 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이게 안 돼. 지금 카메라 기술로는 안 되는데 앞으로 이제 저희 PD들이 이제 이런 거를 잡아준다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이 주식 차트 분석처럼 정말 머리 좋으신 분들, 그 다음에 경마에 좀 지식이 있으신 분들, 또 차트 보실 줄 아는 분들, 이런 분들하고 같이 공유하는 클럽도 만들어 보고 싶고, 또 이 차트를 갖고서 여러 사람이 동호회를 만들어가지고 같이, 저는 HND 마티진 상세 분석 데이터를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상세 분석 데이터를 보시는 분 있을 거야. 마티진 거. 근데 그거를 해석하는 방법이 모든 게 틀려. 그러면 한 업체의 차트를 갖고도 이게 성장이냐 하강이냐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다 틀리거든. 그렇기 때문에 한 그래프를 보더라도 그 포인트나 분석 성향에 따라서 이게 성장을 한다, 상승을 한다, 아니면 하강을 한다, 쇠퇴를 한다. 이 포인트가 다 틀리기 때문에 똑같은 그림을 보더라도 똑같이 해석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동호회 같은 거 같이 하고 뭐 이렇게 해놓은 것도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제 팬들은 좀 많이 만들고 또 동호회를 만들어서 배팅도 같이 하자고 하고 또 그로 인해서 SNS 같은 거로 인해서 이렇게 젊은 사람들도 좀 이렇게 경마를 좀 많이 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이런 생각을 내가 가진 게 아니라 마사이가 가져야 되는데 이 마사이 친구들은 제가 욕하는 건 욕을 너무 많이 한다고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그게 일하는 겁니까? 맨 그게 방송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까지 것들이 뭘 한다고 이렇게 까불어대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 지만큼 못 배웠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지가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내가 보기엔 지보다 못 사는 사람도 없고 지보다 못 배운 사람도 없는데 그렇게 까불어대는 거 보면 참 한심합니다. 제가 보기에 인생을 살아도 더 많이 사는 사람들이 경마팬인데 경마팬이 지금까지 다 노릇꾸르르가 보이나봐. 그 사람들이 어떤 팬이고 그 사람들이 어떤 자기한테 자기가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조그만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나봐. 경마팬이 없는데 마사이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는 거야. 국민이 없는 나라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런 썩어 빠진 것들이 앉아서 월급을 몇 천만 원씩 받아 처먹는다는 게 기본 개념도 안 된 것들이 그렇게 앉아있다는 게 나라를 좀먹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내가 이런 얘기만 하면 아주 뚜껑이 열려가지고 내가 아주 그냥. 그러면서 지네가 누굴 요구해? 누굴 욕해? 하는 일이라고 개떡 내가 보기에 빈대떡 하나 굽는 아줌마보다도 일하라는 것들이 누굴 욕해? 그 주차장 유리화 만들고 기껏 한다는 게 입장료 받고 뭐 하는 일이 있는데 그 돈 받아서 뭐 하는데 미친 것들 에휴 이런 것들 보면 경마장을 가고 3일장 봐도 3일장 같아요. 경마장에 사람 하나도 없어. 니네 전산실에 있는 것들이 전산 비 온다고 전산을 하나 해가지고 배당판 하나를 제대로 못 열어놓는 새끼들이 그게 무슨 일을 한다고. 맞대기 전산팀 받아도 못해 내가 보기에. 그러니까 마사에 알기는 개 조소를 하는 거야. 밖에서는 니네들 개 족박거들로서 본다고. 일 안 하는 것들, 발전 없는 것들, 썩어 빠진 아주 철밥통 이런 거를 왜 감사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 감사원에다 찔르고 농림부에다 맨날 투서놔가지고 찔러가지고 반 죽여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자, 부산 8경주입니다. 4번 바우동입니다. 기본적인 능력 자체로 봤을 때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니까 충분히 입사권 진입이 가능하다고 봐요.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고 빠른 편성이 아니거든. 그런데 거리 1200이야. 그러니까 어찌됐든 4번 바우동이가 훈련 상태가 좋으니까 이거 뺄 수가 없어. 5번 소나타조는 왜 가져가야 되느냐?
선두권이 느리고 추임력이 가장 우세하니까 5번 소나타 존이 되는 거야. 그럼 배당만 누군데? 3번 가든 파티가 배당입니다. 자, 부산 구경주로 넘어갑니다. 4번 돌아온 포경선. 포경선이라는 마피를 아시는 분들은 경마 구력이 상당히 되신 분들이죠. 예, 초창기 때 말이니까, 뚝선 시절. 그러니까 뭐 포경선이란 이름을 쓸 정도면 말이 그래도 김지정 마주님도 사이즈가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민작이 조교사가 했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 나는. 그러면 이 말의 이름은 제가 봤을 때 김지정 마주가 이름을 저는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돌아온 포경선이라는 걸 했으면 경마 구력이 센 거지. 그러니까 포경선을 생각할 정도면은 말이 엄청 센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선임을 가면서도 출중한 능력을 보여줬던 놈이라 제가 보기에는 뭐 거의 대가리급 능력이고 이번에도 대가리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단통은 9번 굿시크릿을 때려야 되고 3번 질주하시니 좋습니다. 자, 부산 식경주 하이라이트 승부처입니다. 여기서는 이번 판파스빵을 놓고 때려야 될 것 같아요. 말 자체가 힘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힘이 좋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힘으로 뛰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축구를 하는 걸 이렇게 보더라도 힘으로 뛰는 애들이 있잖아. 박지성이 좀 힘으로 뛰잖아. 근데 또 손흥민이 뛰는 거 보면 또 살살살거리고 좀 이렇게 발발이 같이 뛰잖아. 그러니까 축구를 하는 거 보더라도 그렇잖아. 그리고 또 박병호는 좀 이렇게 힘으로 이렇게 야구를 하는 스타일이고, 강정호도 유격수지만 힘으로 하는 야구 스타일. 그래서 우리가 강정호를 좋아하잖아. 그럼 추신수가 하는 걸 왜 안 보냐? 추신수 원래 잘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그런 것 같아. 조금 약자를 좋아하는 것 같아. 그리고 또 이 경마를 하시는, 저도 경마를 하는 사람인데, 경마하는 사람들이 특히 약자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싫어하는 것 같아요. 좀 간경이라서. 개씨야 뭐 헛소리나 찍찍이 되고 뭐 이러면서 싫어하시는 분은 저는 또 안티팬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그래서 싫어하는 것 같아. 안 그렇거든. 저도 여리게 되죠. 이번 팜팜스팝 이거 대가리 놓고 때릴 겁니다. 뭐 후착은 여러분들이 대충 생각을 하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부산 11경주입니다. 진검다리 놓고 지난번에 죽었으니까 이번에 진검다리 또 한번 대가리 놓고 때릴 겁니다. 이번에도 안 왔다? 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번에 무조건 옵니다. 와야 됩니다. 조교가 좋고 나쁘고 그런 거 다 햇소리고 이거 그냥 능력으로 오는 거예요. 다리가 부러지지 않으면 온다. 저 이렇게 생각해요. 4번 진검다리 놓고 때리고 후착은 약간의 배당이 있는 마지막 끝장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강타로 준비한 부산 경마방송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대승을 하시길 기대하고 강타로 현장에서 멋진 대승!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VIP 경마클럽 또 라이브 경마방송 이런 거 곧 이어서 강타가 할 생각이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 그때 했을 때 가격이 좀 비싸요. 그 대신 5만원 3만원 막 이러니까 그래도 많은 성원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성 감사합니다.